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벌써 또 토요일이고요. 오늘부터 15일까지 또 광복절 연휴인데 다들 연휴 휴가, 여름 휴가 가실 분들은 건강하게 다녀오시고요. 또 주말에 또 비가 또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비 피해 없으시도록 하는 주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재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영화감독 박찬욱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만의 그런 장점을 제 나름대로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리는 것 같고요.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이벤트를 6,000명 이벤트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6,000명 이벤트도 작게 한번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소식은 뉴스 중앙일보의 배정원 기자님의 K-팝 디즈니랜드 만든다. 세계 1위 엔터사 고양시 피켓다. 왜? 제가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아레나 CJ 라이브 시티 내에 아레나 이제 공연장이 들어오는데 정말 이게 고양시를 갖다가 또 천지개벽하는 한 가지 이유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이제 CJ 라이브 시티가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CJ 라이브 시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이 CJ 라이브 시티는 정말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결정이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결정이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지금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CJ 그룹이, 야심차게 이 라이브 시티 안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그리고 랜드마크 타워 88층짜리 또 건물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양시가 천지개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킨텍스 주변에 있는 이런 개발, 계획 때문에 고양시가 정말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 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빠르면 2024년부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 알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국내에 첫 음악 전용 공연장 사업에 세계 1위 아레나 전문기업이 나섰습니다. 미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EG라는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이제 디즈니랜드를 만든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CJ 라이브 시티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아레나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양사는 단순한 컨설팅 수준의 협력을 논의해 왔는데 신종 코로나19 이후로 가팔라진 K-팝 성장 속도에 따라서 AEG가 아예 대규모 투자자로 나섰습니다. AEG와 CJ의 투자 비율은 거의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새롭게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동구 장항동 일대 약 10만 평 부지에 2024년까지 K 콘텐츠 복합단지 CJ 라이브 시티를 건설 중인데 이 안에 2만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투자 비용만 약 2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고요. 상황에 따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CJ와 AEG가 이 공간을 전 세계 1억 5천만 명 K-팝 팬들이 찾는 K-팝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4일 아담 윌크스 AEG 아시아 태평양 대표랑 신영관 CJ 라이브 시티 대표를 줌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아담 윌크스 AEG 아시아 태평양 대표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CJ 라이브 시티 신영관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인터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K-팝의 글로벌 인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윌크스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일본, 인도, 동남아 등 대부분 아시아 가수는 국내 관객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인데, K-팝은 국제 관객을 타깃으로 하는 점이고, 그리고 어느 나라 관객이 봐도 멋있을 만한 무대를 만든다. 대표적인 게 BTS, 여러 K-팝 뮤지션들이 있는데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 장르가 됐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고양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 콘텐츠를 갖다 수출하는 나라가 돼야지만 앞으로 또 우리 후손에게 우리나라의 그런 먹을거리를 갖다 남겨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화라든지 패션, 엔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EG에서는 K-팝이 국제적 현상이 되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AEG가 이제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관님은 2004년부터 K-콘, 마마 등 해외 공연을 지속하면서 놀라지 않은 해가 없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진출할 때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봤다. K-팝은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책이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K-팝 덕질을 즐기는 글로벌 팬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CJ 라이브 시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라이브 시티 안에 이 시티가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CJ 라이브 시티 아레나는 다른 국가 아레나와 비교해 어떤 차별성이 있나? 신영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라이브 공연장만 있는 게 아니라 매주 목요일 날 20여 개 팀이 출연하는 M 카운트다운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만들어지고요. 매주 방문할 팬덤을 위해서 K-팝 플라자라는 공간을 또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출퇴근기를 직관할 수 있고 아레나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도 주어지면서 글로벌 팬덤이 소통하는 버추얼 아레나, 가칭, 버추얼 그런 공간들, 메타버스 장도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콘텐츠의 기획, 제작, 소비가 한 곳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K-팝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윌크스는 이제 부동산 개발 기업이 아니라 K 콘텐츠 기업인 CJ와 협업하니 팬덤을 배려한 디테일한 장치들이 돋보이고요. 또 CJ 라이브 시티는 고향 특례시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 될 것이다. 서울은 세계적인 메가시티고 인구 1,000만 명이 넘지만 이제 라이브 공연 시설장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창동 쪽으로도 지금 공연장이 하나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CJ 라이브 시티에 있는 아레나 공연장이 더 규모도 더 클 것 같고 더 이제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 접근성도 좋을 것 같고 또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또 먹고 즐길 그런 시설들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공연 음악 시장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억 달러인데 달러로 지금 했는데 108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108억 달러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5억 달러가 지금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CJ 라이브 시티가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또 외화벌이도 지금 가능하다. 공연 음악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K-팝 전용 공연 시설이 없는 이유는 내수 관광객으로 이제 채우기 어렵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CJ 라이브 시티는 어떤 방식으로 목격할 계획인가라고 했는데 신영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아 보일 수는 있는데 K-팝의 영향력을 고려한다고 하면 잠재력은 충분하고요. K 콘텐츠, 그러니까 K 콘텐츠라는 게 정말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행사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열 때마다 전국에서 팬덤이 모이는데 감사 스마일이 디즈니랜드 한번 가보는 것을 꿈꾸듯이 어릴 때 CJ 라이브 시티도 K-팝 팬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가 될 것이고 CJ 라이브 시티는 국내를 기본으로 하되 아시아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과 레지던스 또 여러 가지 또 즐길거리 등을 복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CJ 라이브 시티가 지금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CJ 라이브 시티가 되었을까라고 저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네요. 정말 CJ 라이브 시티는 2024년 개장 후에 매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해서 2천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연간 1조 6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감으로 되지 않겠지만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2024년 완공이라고 하면 2024년 12월을 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2년 한 5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신영관님은 앞으로 이제 K-팝을 하나의 예술로 인정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단 한 개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밀크스는 K-팝에는 한계가 없다. 성공을 낳고 있고 K-팝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서양 아티스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다. 매번 새로운 형태의 K-팝 아티스트가 탄생되고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K-팝에 영향을 받은 아이돌 그룹이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윌키스는 지금 K-팝 아티스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레인, B 정기훈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드래곤도, 그다음에 블랙핑크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K-팝의 이런 선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BTS도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 CJ 라이브 시티가 고양시에 지금 이제 들어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에 흥분되고,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CJ 라이브 시티가 원만하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장항지구 내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지금 한국예술종합대학교가 아무튼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흥분을 했는데, 정말 제가 작년부터 이 CJ 라이브 시티 이제 발표가 났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시가 천지개벽을 한다라는 제 이야기에 그렇게 공감을 갖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고양시가 내년에 대국 소사선, 그리고 두 번째 GTX-A, 제가 생각했을 때 킨텍스라든지 CJ 라이브시티,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신문당선, 다섯 번째로 창릉 3기 신도시, 여섯 번째로 대국이라든지 JDS 지구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곱 번째로 이제 용산 개발까지. 제가 공교롭게 BTS 사옥이 용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BTS 대표님께서도, 그러니까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대표님도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구나. 저는 용산에서 킨텍스까지 정말 가까운 거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신분당 석구 연장이 3조까지 연장된다고 하면 킨텍스로까지도 정말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들이 고양시에 CJ 라이브 시티가 이제 선두로 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방송 영상밸리도 같이 들어올 거고요. 가장 이제 먼저 입주하는 장안 공공주택지구도 있겠네요. 앞으로 이제 2024년 정도에 첫 입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항지구, 그 다음에 CJ 라이브시티, 방송 영상밸리, 또 킨텍스 제3전시관, 일산 테크노밸리, 그리고 킨텍스역, GTX-A, 킨텍스역도 2024년에 6월에 아마 저는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어제 제가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관련해가지고 제 카페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 사진을 좀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사자 새끼가 있는 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는데, 여름 휴가 중에 선배님께서 보내준 사진 한 장이었는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자가 코끼리 코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엎혀서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사자 어린 새끼가 아마 이제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걷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보니까 코끼리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사자 새끼를 갖다가 그게 코에 올려가지고 어미 사자를 옆에 따라오게 하면서 물이 있는 웅덩이로 데리고 가고 있다라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를 카페를 갖다 사진을 갖다가 메인 사진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사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이 계속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말 20세기 최고의, 금세기 최고의 사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카페, 아름다운 사람들의 부동산 스토리 카페가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창릉 3기 신도시 청약정보로 이제 카페 명이 바뀌었는데, 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카페에 가입을 해주셨고요. 카페를 갖다 제가 운영을 갖다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것처럼 매일 카페 또 출석도 하고 또 좋은 정보들 올려드리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제가 태웅 하디님까지 제가 일단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새롭게 어제 밤 사이에 또 훈이님 아빠와 고양새우님께서 카페에 가입을 해주셨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K-팝 디즈니랜드가 지금 고양시에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게 머지 않았고 빠르면 2023년부터 고양시가 천지개벽을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13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건강하고 즐겁게 여름휴가 보내시고, 여름휴가 못 가시는 분들은 집에서 또 시원하게 보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15일은 아침에 방송하겠습니다. 네, 15일은 제가 휴일인데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15일 월요일 날은 방송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